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취직용 코딩과 일반 어떤 공부용 코딩이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컴공 대학교육의 회의적인 이유란 영상을 올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분께서 대학은 취직시켜주는 곳이 아니다 라고 이제 의견을 주셨어요. 물론 이제 반대되는 의견이 많이 달려서 사실은 제가 말씀드릴 필요까지는 없지만, 사실 대학이, 사실 이건 되게 상식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사실 대학이 취업과 무관하다고 얘기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왜냐면 인공지능 하나만 필터링해서 보더라도 학력으로 지금 5200건 정도가 있는데, 5200건 중에 대학교 졸업 이상만 보겠다라고 하는 곳이 사실은 2000건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석박사가 지금 182건 정도니까 182건을 제외하면 5000건 정도라고 보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졸업 학력 무관으로 이렇게 필터링해서 보면은 2000건 정도밖에 안 떠요. 근데 만약에 대학 졸업까지 합친다면 한 4900건, 약 5000건 정도가 이제 대학 졸업하면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이 되는 거겠죠. 키워드는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우리 사회에서 대학이 취업과 무관하다고 말하기에는 대학을 졸업했을 때 더 절반, 그러니까 거의 한 3000개 이상을 더 쓸 수 있다라는 거,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런 게 논리인 거예요. 제가 INTP가 논리적 성향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부분이 마음에 안 드셨는지 대전제가 착각해서 시작하고 있으니 자꾸 본인이 INTP가 논리적이니 어쩌니 강조하는 게 아무 설득 없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개인의 경험으로 이 시장 자체를 분석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취업 전문가라는 직업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게, 개발을 잘하는 거랑 개발 업계 취업을 잘 시키는 사람이랑은 시장을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겠죠. 본인이 자기 회사만 다니고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는 거랑, 그 개개인 고졸부터 이제 여러 대학 졸업한 친구들, 비전공자들, 이런 친구들을 실질적으로 매년마다 수십 명씩 취업을 시키는 사람의 입장은 많이 다른 겁니다. 시장을 제가 더 잘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런 통계적인 거나 그런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를 항상 관찰하고 지켜보는 게 제 직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취직용 코딩과 일반 코딩은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댓글이 삭제가 되신 건지 아니면 지우신 건지 모르겠으나 제가 삭제하진 않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댓글을 달았는데, 취직용 코딩과 일반 코딩은 다르다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저분이. 근데 사실 취직용 코딩과 일반 코딩은 다르지 않습니다. 절대 다르지 않아요. 자료구조 같은 경우도 보시면, 지금 제가 들어온 사이트가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과과정 사이트입니다. 가장 최고의 권위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다 이견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곳에서도 취업과 관련된, 인공지능과 관련된 수업을 인공지능 입문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 자료구조란 수업도 보면, 이 수업에서 q, 스택, 배열, 연결, 리스트, 링크드 리스트죠. q, 스택, 우선순위 q 등 다양한 거를 배운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것보다 실무가 훨씬 더 깊이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서울대학교에서 배운 거는 그냥 트리죠. 근데 실제로 바이너리 트리, 그러니까 이진 트리죠. 이진 트리는 RDBMS의 핵심이 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무를 하시는 분들은 그냥 트리에서 더 발전된 트리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찾아보면 너무나 쉽게 좋은 자료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번역을 한번 더 때려보면 AI가 찾아준 거죠. 이진트리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서 검색 및 정렬에 사용할 수 있는 트리 데이터 구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보시는 일반적인 DBA 분들이나 일반적인 개발자분들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트리를 본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 공학과에서 다루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순위를 다루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 배운 리스트나 q, 스택 이런 것들은 운영체제랑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분산 처리할 때 참고를 해서 개발하기도 하고, 스레드 풀 같은 걸 만들어서 개발할 때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런 검색 트리도 그렇고, 많은 트리들이 변형을 훨씬 더 현업에서 많이 마주칠 수가 있어요. 리스트도 여기서 배운 그냥 리스트를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어레이 리스트라든지 해시맵이라든지 컨커런트 해시맵이라든지 여러가지 더 발전된 형태를 써요. 그래서 실무가 더 빡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서울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대학이잖아요. 그런 곳들에서도 실제로 보면은 실제 현업에서 쓰이는 것들을 되게 많이 배워요. 딥러닝도 배우고 있고 블록체인도 배우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게 대학을 학문의 성질을 그냥 포장할 수 없는 게, 대학은 취업과 연관이 있어요.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한 상식적인 얘기인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정도로 좀
그래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인공지능도 지금 가장 핫한 거고, 물론 학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인공지능 지금 배워서 취직할 때 다 써먹는 것들이죠. 실제로 아까 보시면 인공지능 채용 공고가 거의 5천 건 이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무관하다고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대학을 어떻게 미화시키실 생각이신지 모르겠으나 저는 전공 5년 다닌 거 등록금 졸라게 아깝고요. 그리고 뭐 공부는 가서 열심히 하긴 했지만 저는 현업에서 배운 게 훨씬 많았고 내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찾아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네이버 출신 이제 개발자분이 말씀을 하신 것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뭐 이분 같은 케이스는 어떤 걸 강조를 하셨냐면, 그러니까 대충 코딩할 거면 대학 안 가도 되고 혼자 책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좀 안타까운 게 대학이라는 게 여러분들 진짜 왕초보들을 뽑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 성적으로 뽑으니까. 근데 정말 예체능처럼 뭐 성악과나 이런 곳들처럼 뭐 미리 이 친구가 노래를 잘하는지 보고 뽑는다거나 미대처럼 그림을 잘 그리는지 보고 뽑으면 이해가 돼요. 근데 완전 초보자들 뽑잖아요. 거의 대부분은. 근데 이분께서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소수의 잘하는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대학은 그런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압박감과 그 과정을 거쳤던 교수들에게 자기가 지식을 뜯어내는 곳이다. 이게 핵심이라고 하시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수 중심적인 생각이라고밖에 안 보이는 게, 대학에 가는 그 말씀하신 정보 올림피아드 이런 곳들을 이렇게 수상을 하고 가는 그런 분들은요, 극소수예요. 우린 그걸 특별 전형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극소수의 사람들이 가는 곳들이 돼버린다면 거의 박사학위 정도만 저는 좋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그런 거랑 상관없이 소수를 위한 곳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솔직히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소수라는 개념이 저랑 좀 다르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그러니까 대학은 그러면 그렇게 선택받은 혼자 능동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곳이다라는 거를 알았다면 과연 사람들이 많이 갈 것인가.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엘리트주의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저도 엘리트주의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엘리트주의는 뭐냐면, 내가 돈을 받고 있는가 내가 돈을 주고 있는가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내가 학생인데 돈을 내고 있어, 그러면 사실 최소한의 알려줘야 될 것들은 다 알려주고, 그리고 그런 좀 못하는 친구들을 끌고 갈 수 있는 교육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분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잘하는 친구들이 교수한테 뜯어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압박감을 느끼면서 그걸 이겨낼 수 있을 정도의 스킬이라는 건,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도 정보 올림피아드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정보 올림피아드를 나와서 어렸을 때부터 선행이 다 돼 있는 그런 친구들만 가능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 들어갔을 때부터 진짜 문법 따라가기도 막 버겁고 이런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전에 최초 영상에서 지적했던 가장 큰 포인트는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공부를 할 때 있어서 한 과목을 코딩만 집중해서 한두 달 하기도 힘든데, 동시에 18학점, 보통 한 등록금은 5, 600만원 내고 18학점 정도를 신청을 했던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근데 그 돈을 쓰고 여러 과목을 동시에 배우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선행된 분들, 저도 선행된 케이스니까 잘 따라갔죠. 당연히 대학 할 때 잘했죠. 성적도 나쁘지 않게 나왔죠. 3점대 이상 꾸준히 나왔으니까, 놀면서 해도. 근데 그거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선행된 사람들 중심적인 생각이라서 되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제 의견은. 그래서 정말 못하는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의 90% 이상은 대부분 코딩이란 걸 해보지 않고 컴공에서 그냥 진로 좋다니까 선택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 이런 너무나 제 입장에서 너무나 당연한 얘기들을 이렇게 제가 증명을 해야 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본인들이 좋은 아웃풋을 내신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서 10년 동안 일을 하셨다니까 인정을 받고 일을 하셨겠죠. 어렸을 때부터 엘리트 코스를 받고 그렇게 올라가셨겠죠. 그런데 그런 분들은 이런 어떤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 완전 왕초보, 고졸들, 비전공자 이런 친구들에 대한 이해도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나름 엘리트 코스를 밟고 어렸을 때부터 했으나 재능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조금 힘들게 했지만 그래도 좋은 결과를 낸 케이스지만, 어떤 얘기 하시는지는 알아요. 사람들이 정말 어떤 한계점을 넘어서서 무언가를 굉장히 남들보다 평범하지 않게 올라서야 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나 가혹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선행을 아예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처음에 C 언어도 배우면서 뭐 교양 수학도 하면서 뭐 하면서 이거 하면서 그걸 다 갈아 넣기에는 너무나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되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안전장치라든지 이런 게 대학에서 당연히 필요하죠. 왜? 취업과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아까 위에서 말씀하신 분처럼 취업이랑 아예 상관이 없다라는 거를 전제로 말씀을 하시면 진짜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사실 대학 가는 이유가 취업 때문이잖아요. 제가 이거를 굳이 하나씩 연결하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진짜 저는 모르겠어요. 여기 그 서울대 학교에서도 그 배우는 것들 있잖아요. 지금 보통 3, 4학년 쪽인데 대부분 실무에서 다 쓰는 거예요. 심지어 창업에 관련된 것까지 배우잖아요. 이게 단순히 학문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데이터베이스도 여기서 사용하는 거 다 써요. 쿼리 랭귀지 같은 것도 다 그대로 쓰죠. 동시성질 MVCC 같은 것도 다 그대로 써요. 그래서 이거 팁노바에서도 다 그 실무적으로 교육하는 우리도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 복구기법 같은 경우도 예전에 데이터베이스 한창 좀 물올랐을 때 저희가 많이 가르쳤던 것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노DB를 쓰느냐 아니면은 그 외적인 다른 엔진들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 복구기법이 완전 다르다. 왜 오라클과 MS SQL을 MySQL에 비해서 더 이제 좀 큰 기업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가. 그 복구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좀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서도 다 공부를 합니다. 이거 실무에서 다 쓰는 거예요. 데이터 복구를 실무에서 쓰지 어디서 씁니까?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필터링만 해보셔도 대학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고, 실제 사람들의 니즈와 대학에서 말하는 니즈가 다르면, 지금 대학도 지금 신입생들 모집 못해서 난리예요. 자, 지금 2024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에서 전국 4년대 대학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 여기서 나오는데요. 인서울 31개 대학도 정원 다 못 채웠대요. 학생 감소 쇼크 서울까지 덮쳤다고요. 대학은 그 단순히 무슨 정말 학문의 성지 이렇게 미화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대학을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한데 문제는 그 돈을 채우는 거는 결국에는 그 학생들의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결정되는 건데, 학생들은 결국은 취업을 바라보고 대학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사실 대학이 취업과 무관하다는 얘기가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뭐 실용주의건 뭐건 뭐 잘 모르겠고, 뭐 진짜 그 정말 그 아까 그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이 정말 취업과 무관하려면 지금 석사 박사 정도까지 얘기를 하시면 나쁘지 않아요. 사실 학사 레벨에서 나오는 수준은 팁노바에서도 여기서 배우는 거 저희 예전에 MVCC라는 이거 다 배운 친구 다 알아요. 제가 거짓말 못하는 게 여기 졸업생이 몇 명인데요. 졸업생이 한 300명 이상은 될 텐데 지금까지 10년 11년 동안 제가 이거를 거짓말로 얘기했다면 그 친구들은 분명히 어디든 나와서 얘기하세요. 내가 진짜 거짓말 하는지. 저는 졸업생들한테 다 가르쳐 줬기 때문에 여기서 배우는 거 이걸 보고 가르친 것도 아니고 그냥 뭐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배우는 그런 것들이라서, 그러니까 저희도 실용적으로 하는데도 실제로 서울대에서 배우는 거랑 크게 차이가 없고, 사실 거기서 배우는 것보다 더 깊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그러니까 4년이니까 저희가 2년밖에 못하니까 못 가르쳐주는 것들도 좀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 취업과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죠. 딥러닝도 요새 얼마나 많이 쓰는데 CNN, RNN 다 쓰는 거죠. 지금 이거는 뭐 개요라서 뭐 LSTM 이런 것도 나오지는 않는 것 같은데 저희는 여기보다 더 들어갑니다. CNN, RNN 기반으로 해서 CNN, RNN으로 그냥 쓰는 게 아니고 그거에다 한 번 더 감싸서 알고리즘을 더 발전시켜서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연구들이 되게 많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CNN 베이스냐 RNN 베이스냐 라고 해도 거기서 어떻게 커스텀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딥러닝의 기초라고 말씀을 하는 게 이게 좀 이해가 되는 거죠. 멀티코어, 분산 처리 저희도 많이 하는 거죠. 뭐 병렬 처리도 많이 하고 실제로 멀티로 서버를 두고 하는 것도 많이 하고, 다 모바일 컴퓨팅과 응용. 서울대에서도 지금 보면 모바일 컴퓨팅 하잖아요. 결국에는 다 이거 취업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블록체인도 마찬가지고. 근데 뭐 이게 취업이랑 연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지 진짜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그 댓글을 뭐 지우셔가지고 제가 뭐 정확하게 확인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이렇게 아까 이렇게 댓글 단 거는 취업용 코딩이랑 일반 코딩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들이 저는 되게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학생들 모두 다 취업시킨다고 제가 선언을 했고, 그래서 저 여기를 중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제가 취업을 다 시켜왔단 말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학생들 시선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친구들이 얼마나 절실하고 대학 4년 동안 돈을 얼마를 씁니까? 거의 막 500으로 잡고 4년으로 하면 거의 8학기잖아요. 그럼 58에 40이잖아요. 그러면 4천만 원을 쓰는데 취업이랑 상관이 없다? 이거 자체가 저는 되게 무책임한 발언이라 생각을 한다니까요. 저 되게 돈 아깝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그냥 디지털 대학교 가가지고 그냥 실무나 더 많이 쌓았으면 저런 공부를 하겠죠. 근데
이 다음에 제가 이제 영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진짜 실질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법, 실무를 잘하는 법, 그리고 고연봉을 받는 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런 것들이 좀 되게 무책임하다라는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트들은 엘리트 위주로 생각만 하니까 뭐 그분들은 뭐 그래도 열심히는 하라는 얘기니까 좀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사실 대학이 취업과 무관하다 이런 얘기들은 너무너무 위험한 얘기예요. 근데 저런 얘기들을 좀 제 세대보다 더 나이가 있거나 좀 오래 그 하신 분들이 저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대학은 뭐 지식의 성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지식의 성지라서 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저처럼 매일매일 이렇게 자코리아 사이트 들어가서 보고 이제 서울대 커리큘럼 이런 거 막 보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요런 부분은 같이 우리도 해볼까 이렇게 보고 있고, 저희가 깊게 심화되어서 더 깊게 들어간 실무에 맞게 들어간 부분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매일 보고 리서치하는 거는 사실 굳이 대단한 개발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성실히만 매일매일 보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지켜보시면 현실이 보이실 겁니다. 저처럼 매일매일 한번 들어와서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수요 계속 바뀌는 거 못해도 일주일에 한 세네 번은 막 들어와서 보는 제 입장에서는 다들 이게 무슨 얘기지? 여기 대학으로 필터링 하면은 갈 수 있는 대학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갈 수 있는 그 기업이,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이 이렇게 아예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는데 왜 취업이랑 상관없다 저런 얘기 하시는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취업이랑 상관없으면 아무도 대학 안 보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뭐 집이 돈이 많고 정말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사람들처럼 깨달음을, 어떤 학문적 성취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대부분 박사학위 따는 사람들이랑 얘기해 볼 기회가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병역특례 출신이다 보니까 같이 한 친구들 중에 서울대 컴공 출신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최소 제가 본 사람은 10명이 넘거든요. 그리고 뭐 카네기 멜론 세계 최고의 학교죠. 카네기 멜론 뭐 이런 출신의 사람들 얘기를 해도 그런 사람들도 다 밥그릇 밥 먹고 사는 거 때문에 공부를 하는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대학이 취업을 시켜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정말 위험해요. 조금만 찾아보셔도 바로 알 수가 있는데, 취업 진로센터, 대학교 취업센터만 쳐도 엄청 많이 나와요. 외대도 있고 한국항공대학교 취업센터 다 있잖아요. 건대, 뭐 한국공대, 뭐 강남대학교, 인천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다 있습니다. 취업지원센터는 무조건 웬만하면 다 있어요. 제가 다니던 학교들도 다 있었고. 그러니까 왜 대학이 취업과 왜 무관한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이런 취업센터까지 다 마련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여기 오는 친구들이 진짜 학문적 성취, 나는 순수하게 학문적 성취를 위해서 4년 동안 내 4천만 원을 태워가면서 대학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겠다?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부분에서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 그래서 제가 항상 팀노바 영상을 통해서도 얘기하지만, 저는 제 발언에 책임을 질 만큼 막 되게 쉽게 제가 말하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저는 되게 말하는 게, 오래 저 지켜보신 분들 알겠지만 말하는 게 되게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때부터 저를 지켜보던 분들은 10몇 년을 보신 분인데, 거의 그런 분들은 제가 일관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팀노바에 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 말을 지켜서 결과를 내는 걸 보시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좀 답답합니다. 왜냐면 IT 업계에서 사람들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 그러니까 커뮤니티에 막 돌고 있는 이런 글들이 사실은 그 개인의 어떤 생각인 경우가 되게 많고, 물론 이 의견도 제 개인의 의견이지만, 하지만 주로 일하고 있는 포지션이, 저는 취업을 매번 시키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항상 시장을 바라보고 어떤 교육자의 입장에서의 바라보는 사람이, 좀 실용주의 코딩을 지향하는 사람 입장에서 지금 너무 위험한 발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분들이 적으면 말도 안 하겠는데 진짜 많았어요, 예전부터. 그래서 대학에 물론 뭐 존경하는 뭐 교수님이 있고 뭐 그런 어떤 개인적인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저처럼 어떻게 보면 그런 관계와 관계를 이렇게 이어서 보지 않고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논리적인 논거가 부족하면 그러니까 개인의 경험 때문에, 경험으로 이렇게 어떤 걸 묘사하는 게 그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